아,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 질문을 쪼개라, 또 그리고 또 개념을 쪼개라, 또 뾰족하게 표현을 해라, 뭐 구로 보아라, 다각도로 보아라, 여러 가지 모형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말들이 모두 다가 어떤 한 가지 사물이나 뭐 한 가지 사건 아니면 개념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봐야 하는 이유와 쪼개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쪼개서 봐야 되는 이유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개 사이에 그 갭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죠. 네. 강아지의 속성은 그냥 음식을 먹으면 달려들고 아무 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사람하고 강아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수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평등하지 않고 수직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직 관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물처럼 살면 돼요. 근데 사람의 그 어떤 가능성을 모두 다 쓰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같은 사람인데 그 같은 사람을 개로 만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개로 만드는 게 진짜 개로 보고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준 자체가 개와 사람의 수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수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봐봐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너 눈 두 개 있고, 코 있고, 콧구멍도 두 개고, 입 비슷하게 생겼는데, 남자는 뭐, 성기가 있고, 뭐, 여자는 없어. 그냥, 뭐, 여자는 뭐, 가슴이 볼록 튕겨 나왔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직접 겉으로 봤을 때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의 대화법에 내가 질문했을 때 경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도 역으로 나한테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찾는 사람인지. 자,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요. 아이들은 뭐 먹을래? 뭐 너 꿈이 뭐야?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꿈을 가졌어? 뭐 이렇게 대화하면 물론 잘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삼촌이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른과 어른 사이에도 어른과 아이 사이에 그 어떤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30대인데 왜 40대, 50대 제 고객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산산수전 나보다 더 많이 겪었겠지. 근데 왜 나한테서 배우는데? 왜? 그게 사람처럼 생기는데 그 사람 믿음 체계에서 누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지금 피님 앞에서 얘기한 쪼개기에 쪼개기. 대화를 해보니까 쪼개지네. 대화를 해보니까 쪼개 맛이 나네. 쪼개도 양파를 까도 어때? 안에 썩어 있지 않고 비어 있지 않네.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선물 이렇게 큰 박스가 왔는데 거기 요만한 진주 요만한 거 하나 주면 어떨 것 같아? 박스는 완전 그 집 사이즈처럼 그렇게 큰데. 근데 안에 진주가 요런 한 알이 들어있어요. 진주 한 알 가격이 몇천 원이에요. 뭐 몇만 원이에요, 몇천 원이에요. 모르겠어. 한 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예. 내가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진주 한 알이 들어가 있어요. 열받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어때? 요즘에 사기 결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족 전체가 사기를 치는 그런 결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양파를 깠는데 진주 한 알이 들어가 있어. 어떨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대화를 왜 근데 내가 진주 한 알 들어있는 거 내가 그걸 못 봐냈지? 왜 속아 넘어갔지? 니도 똑같잖아. 니도 진주 한 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진주 하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보죠. 예, 대화를 몇 마디만 해봐도 저는 그래서 우리 친척 가운데도 사기꾼이 있어. 예, 중국에 센전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왔어.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그때 호텔인가 만났어요. 한국 오면 딱 되게 좋은 호텔이 항상 있더라고. 근데 사기꾼이에요. 내가 봤을 때. 대화를 해보면 큰 소리 나는데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질문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은 되게 자기 앞에 말을 막 하는데 질문을 못 받아요. 예. 그게 벌써 몇 년도예요. 제가 20대 때인데 20대에도 사기꾼을 알아보는데 지금 사기꾼 더 쉽게 알아보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쪼개다 보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이제 그 사람 어떤 믿음 체제에서 있고 어떤 근거로 그걸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논리를 펼치나를 보면 아, 이 사람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이게 딱 느껴져요. 예. 아, 좌파구나, 이 사람은. 아, 이 사람 우파구나. 좌파라고 우파라고 해가지고 뭐 빨간당이다, 파란당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좌파의 속성이 무엇이고 우파의 속성이 무엇인지도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가 민주당, 뭐가 공화당 이런 거 몰라요. 저는 그 속성을 말하는 건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고 그 속성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근거가 뭐지? 예. 뭐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 단점이 뭐고 자본주의 장점, 자본주의 단점이 뭔지를 몰라. 근거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화해 보면 그 논리를 펼칠 수 있을 쪼갤 만한 어떤 그 양파를 깠을 때 그 안에 보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 그렇게 자기를 그 프레셔, 그 자기가 그 사회의 압력을 가지고 그걸 다지면서 그걸 보석으로 그 돌덩어리를 보석으로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 그걸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일단 어울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가짜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아직 딱 깠을 때 누구도 나랑 결혼할 것 같지 않고 내가 앞으로 미래 가치를 그냥 현실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뭔가 이런 인정이 뭔가 이 바탕이 어느 정도 이게 주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기 위치 파악이 돼야 되겠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주제 파악이 안 돼. 현실을 못 봐요. 그거는 그거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저희 가족, 저희 어떤 조상 싹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가문 출신이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예.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 출세라는 표현이 뭘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출세를 하면 가문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 한 사람 출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그 사람이 고하면 차라리 더 쉬울 수 있어요. 예. 근데 피로 섞여져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게 딱 연결되는 순간 예전엔 가족이 나한테는 생존하기 위해서 나를 우유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학교도 데리고 가고 이랬을 때 나한테 자산 같은 가족이 어느 순간 이게 밑바닥에서 올라오려면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싸고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쓸모 있는 이 세상에 그걸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녀야 어때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 기본을 하는 게 요즘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넘어오려면 이제 기존의 가족이 나한테 줬던 그 관념과 그 생각과 그 믿음들이 올라오는 거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생존할 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 미신, 그런 믿음.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예전에 그 과거 믿었던 거를 망치로 부셔야 되는 것들, 현실을 봐서 봐내는 이 똑똑함, 현실을 봐내는 그 현명함이 필요한데 그 현명함이 40대, 50대 가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박혀 있는, 각인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요? 방법이 뭘까를 보면 일단 1번 그걸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주제 파악하려면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요. 공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공감도 못하고 경청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개새끼들이라니까. 개 개새끼들보다 더 못해요. 개새끼는 예쁘잖아 그래도. 근데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처먹고 아직도 개새끼처럼 이게 뭐라고 하지? 철이 안 들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대 치고 싶죠. 네, 그거예요. 아직도 철이 못 든 4, 5, 60대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30대는 애기예요, 아직도. 한국에서 30대는 저한테 상담이 30대에 들어오면 잘 받지도 않지만 애기예요. 네. 20대는 더 말할 거 없고요, 20대는. 20대는 열정이 가득한 거는 되게 좋은데 20대는 현실 감각을 얻기까지 그 성숙함을 얻기까지 20대들 아 정말 어려워. 이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20대 때 20대가 다르려면 20대가 꼭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잘난 멋이 있어야 돼요. 운 좋게 잘생겼다거나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춤 잘 춘다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끼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끼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그 끼가 그 다음에는 30대 정도 가면 이 현실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그 끼를 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인내심을 키우는 그 돈에 대한 그 수입을 키우는 그 기술을 얻어야 돼. 30대에서 40대 가는 데서 뭘 얻어야 되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는 내가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적금한 돈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적금한 돈이 더 커지게 만들려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돼. 왜? 금융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보험 영업 사원들한테 일단 당하고, 예, 증권사들한테 당하고, 중간에 대리인들이 되게 많아. 아, 이게 돈이 된다면서 옆에 와서 붙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돈이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런 게 가족일 수도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동업하고 사기당 그런 대리인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나한테 파리처럼 붙어요. 예. 붙잖아요. 이런 파리들을 알아봐야 돼. 그걸 알아보려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돼. 40대 가서는. 예? 50대 가서는 뭐 할까? 50대 가서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50대 가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자녀들한테 이걸 복지해 줘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서포트를 해줘야 돼. 예. 기부도 해야 돼. 탤런트 기부든 뭐든 끊임없이 책도 내고 유튜브도 찍고 더 해야 돼. 60대 가서 뭐 해요? 60대 가서 삶을 진짜 즐겨야 돼. 60대 가서.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20대 쭈구리처럼 살았고 맨날 집에서 야동이나 보고 딸딸이나 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예? 그리고 30대 갔는데 뭐 해? 30대 간데 이제 좀 돈 벌려고 하니까 공장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무슨 집도 사는 걸 포기하고 뭐 포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때? 술만 또 어디가 한국 문화에 술만 처먹는 걸 배웠어. 예. 그럼 40대 가서 뭐 나이는 이제 들었는데 앞에서 어때? 내가 쭈그리한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어때? 자존심을 앞에 내세우는 거야.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뭐라? 아직도 현실 감각이 40대 가서도 못 얻었죠? 나 50대 가는데 어때? 아, 이제 너무 늦지 않게끔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뭐 이것저것 뭐 이제 장사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30대 기술이라든가 사람들랑 어떻게 소통하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50대 가서 뭔가 장사를 하겠다고 자영업을 했어. 그럼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어떤 자영업이 들어갈 때부터 어때? 마이너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어때?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에만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전 세계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유독 더 많은 이유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빨잖아. 물고 빨잖아요. 30대, 40대가 같은 집에서 자라잖아요. 같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연을 거스린 거죠. 완전. 예. 서양인들은 좀 그래도 독립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유럽 마인드를 배우지 말고 미국 마인드를 배워야 돼. 미국. 예, 미국 마인드들 중에서도 부자들 마인드를 배워야 돼. 소수의 마인드를 배워야 돼. 예, 유대인들 마인드. 예, 뭐, 예? 부자인 이유가 그냥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돈 많은 거예요. 그냥 돈 엄청 많다. 이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그 부는 안에 건강도 의미하고요. 권력도 의미하고 존경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어때요? 키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이게 어쨌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크죠. 그 자리에서. 근데 꼭 부유해져야 된다. 부유해져야 되는 과정에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유한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때 목표를 세워서 그 과정에 내가 어떻게 많이 변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지.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목표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표가 없잖아요. 저기 저 달, 별 저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붕 위를 목표하잖아요. 제가 들어본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목표가 뭐였냐면 평범한 게 목표래요. 누구는 씨발 평범한 게 쉽냐 이거예요. 저걸 목표해야 평범함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평범함이 쉽냐고요. 평범함이 안 쉬워요. 평범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제일 어려운 목표예요. 누가는 평범하고 싶지 않아? 에? 돈이 많은데 사람 얼굴이 많아가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어렵고 연애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하는 것도 어렵겠죠.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몰래 하다가 또 뭔가 이제 뭐 이슈가 터지거나 그 사람도 사람인데 에? 그런 직업이 평범하지 않은 직업이 있는데 우린 그런 것만 보고 어때? 평범한 걸 원한대. 평범한 게 제일 어려워요. 예. 평범한 거를 살 수 있는 평범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능력이 돼야 돼. 근데 평범한 걸 목표하면 그 능력이 영원히 안 와요. 평범한 걸 목표하면. 그거는 포기하는 거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 뭐 부자는 뭔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자기만의 합리화를 하면서 겁쟁이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어울리면서 중산층들 혹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뭔가 이제 남의 뒷담 화나 하면서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되게 공허하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네. 뻔히 우리 사람은 거짓말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지들끼리 할 때는 통할 줄 몰라도 예, 전문가들 진짜 부자들 앞에 섰을 때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디님한테 얘기하는 건 이게 다 관점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이런 모형이 머릿속에 많이 구의 모양처럼 뭐 양면성이 아니라 삼면성, 사면성, 오면성, 칠면성, 백면성을 보는 사람들인데 생각해봐요. 얼마나 다양하게 봐요. 이게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 보기 위해서 찾으면 내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정말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 저 새끼 또 또 전도나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들이 이분법적 생각을 어쨌든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모형이 있으면 그냥 내가 좀 유연해져요. 네. 답이 됐어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이 쪼갠다는 거, 그리고 구로 본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내가 본다는 것은, 음, 어쩌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감각적이고, 이게 감정적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쪼개서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한다. 약간 이렇게 좀 들렸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조금 다른 어떤, 네, 관점들이 좀 들여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